체감온도 거의 영하 10도에 가깝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추위를 이길만 하죠. 우리 가슴에 막 끓어오르는 이 열정과 우리 환희가 이 추위를 이겨줍니다. 자, 이제 뭐 1시간 한 40분 뒤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에 오고 계십니다. 저쪽 서청대에 만일 계셨다면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대기하다가 12시가 딱 되는 순간 서청대 문이 열리면서 대통령께서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삼성병원으로 이송이 돼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광경은 볼 수가 없고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일종의 그 수용 생활의 연속이기 때문에 보통 5명 정도의 교도관들이 수행을 해서 이 개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우 아마 그 교정당국 책임자가 사면증을 가지고 와서 교부를 하면서 필요한 석방 절차를 사면 절차를 마치게 되고 자정이 딱 되는 순간 5명의 교도관들이 철수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유의 신분으로 복귀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6년 동안, 횟수로 6년 가까이 대통령 탄핵 무효와 원상복귀를 외치면서 우리 태극기 집회를 참석하셨던 연인은 2천만 명 되는 그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과 우리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드리웠던 그 어둠과 거짓을 걷어낼 한 줄기 빛이 바로 그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9개월) 날짜로 따져서 1737일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족쇄를 풀고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은 사면으로 실정법적으로는 사면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사면이 아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홀로 외롭게 재판을 거부하면서 1737일 동안 그 처절한 옥중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낸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문재인에게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서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회유가 있었고 어떤 탄원서를 쓰면 풀어준다는 어떤 조건적 거래도 있었고 심지어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어떤 겁박도 있었고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단 한 가지라도 양보한 적이 없고 목숨을 걸고 처절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년 3월 10일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바로 특검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불과 2주 남짓 조사를 받으시고 3월 31일 새벽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 10여 가지의 죄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그 처절한 재판이 또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4차례 한 번 나오면은 최소한 6시간 7시간 걸리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재판이 강행됐습니다.
수사 기록만 해도 12만 쪽인데 변호사들이 나누어서 봐도 수사 기록조차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없는 그 강행군으로 대통령을 몰아붙였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당연히 헌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완전히 재판부가 박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법에는 1심 재판이 최장 6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7년 10월 16일 날 대통령은 일단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며칠 전에 SK와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 쪽에 금품 제공 지원을 했다는 그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영장을 재청구했고, 김세윤 재판장은 법정 구속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6개월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날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선언을 하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정은 진실을 가지고 다투는 곳이지 소문이나 거짓 뉴스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나는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시간부로 모든 재판을 거부한다. 재판 거부를 선언했고 모든 변호인들이 총사퇴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없는 가운데 변호사 조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벌써으로 재판이 일사천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 권력의 좌빨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가 된 검찰이 제멋대로 구형을 하고 논박을 하고 좌빨 세력에 장악된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냥 따라가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 멋대로 재판을 해서 1심 재판에서 무려 24년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 거부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승리를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 12만 쪽 기소장 어디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한 푼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털어도 그렇게 일방적인 재판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 단 한 푼 뇌물 받은 사실을 저들은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청탁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그날 조사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재벌 회장 어느 누구도 청탁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청탁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그런 청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엮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서원 씨의 그 딸이 승마 선수로서 말을 빌리고 하는 그 지원을 받는 것은 경제 공동체라는 말로 엮어서 마치 최서원 씨가 가취한 돈을 대통령이 나눠 먹은 것처럼 이러한 묵시적 정탁이나 경제 공동체다 이러한 해괴한 법률 용어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 다 알게 됐습니다.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을 가장한 그 참혹한 가혹한 정치 보복을 견뎌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단 한 명도 받지 않은 가운데서 스스로 지난 4년 9개월의 옥중 토장을 통해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이도 더 이상 대통령을 잡아놓을 수 없는 최극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쟁취한 투쟁의 승리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문재인의 백기 항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번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저는 오늘 심각한 자괴감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릴 수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제대로 했다면은 더 일찍이, 좀 더 일찍이 대통령을 구출해내지 못했을까? 왜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졌을까? 더구나 19년 8.15, 19년 개천절 집회 때 100만 인파가 광화문에 나왔는데도 우리가 대통령을 구출해내지 못하고 우리 우파가 그냥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던가? 정말 대통령을 제대로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자, 이게 횟수로 6년째 끌면서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도 지쳤습니다. 하나 둘 대한문을 떠나갔습니다. 더구나 올해 이제 대선판이 접어들어서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온통 대통령 선거에 몰두하면서, 자, 갑자기 정권 교체만이 살 길이다,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될 수 있다, 부작정 정권 교체, 정권 교체라는 이 말이 퍼지면서 어느덧 우리 집회에서도 탄핵무효라는 구호조차도 사라졌습니다. 다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국번 한결같은 이 태극기 혁명운동의 성재인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번 집회만은 끝까지 탄핵무효를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태극기 6년 안 들고 그 결과가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자고 윤석열이 빠른 거냐? 자,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귀환을 안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우파들이 다시 결집을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나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거기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를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희망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 나와 계셔 우리와 같이 호흡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무게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단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계셔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고 우리는 안도할 수 있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이제 70일 남은 이 선거판에 대통령님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거의 여왕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하나만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보장되던 55전 전석에 선거의 여왕이 복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든 상황에 따라서는 대선판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변수가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내심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던 부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국힘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저 국힘당 국회의원 다 탄핵, 지난번 작년 총선 과정을 통해서 친박들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 다 탄핵 세력들이 다 장악했죠. 중도 좌파들이 장악했죠. 저자들은 1년 내내 국회의원 된 이래로 1년 내내 그 부정선거의 그 숱한 증거를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묻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늪을 넘어가자, 있다고 소리하면서 정권 교체라는 거울 좋은 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특히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의 거의 한 70%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우리 그래도 전통적인 야권이 강한 충청도 쪽 아닙니까? 그 지역에 지금 5명 의원들은 전부 다 지난번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박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 한 자들. 그러나 이 자들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다 침묵하고 탄핵의 강을 넘자고 침묵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 자들이 지금 제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중동을 비롯한 탄핵을 조장했던 저 언론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자, 저자들이 16년 가을 수십 가지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소설을 쓰고 그 뉴스를 가지고 광기에 찬 마녀 사장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자들은 떨고 있습니다. 지금. 자, 대통령 석방이 발표된 며칠 전 이후 주요 조중동의 제목이 뭡니까? 문재인이가 자기 편을 사면하는데 끼워 팔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넣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 팔기 했다고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 목숨을 각오한 저 투쟁을 더 이상 참 이길 수 없어서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야 하는데 대통령을 석방해 줬을 때 대개분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그래서 한명숙이 이석기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때문에 끼워줬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MB 동시에 사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파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 5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오고 병들고 지친 몸으로 석방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우파 분열을 한다는 겁니까? 우파 분열이 이루어진다면 그 당사자들의 책임이고 저 국힘당 제1야당의 책임이지. 옥중에서 풀려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국민 분열. 이 자들은 조중동 이 기득권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갖는 이 의미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서 저런 망발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1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그 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그 가로주다 같이 언전 30장에 배신하는 배신자들을 끌어모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바로 200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그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을 마녀 사장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그 자들에 대해서 응당한 징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효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두려워하는 세 번째 불효, 바로 윤석열이를
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 주변에 정권 교체를 외치는 세력들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그래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지 그에 대한 분석은 지켜봐야 될지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석방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가 내년 3월 9일에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은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정치 특검 수사를 빙자한 그 정치 보복 행위에 대한 그 당사자로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대한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당사자로서 진솔한 사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탄핵과 정치 보복의 그 고비를 넘기지 않고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가해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입니다. 그 여성 대통령을 5년간 가둔 그 가해자로서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윤석열에게 우파 대통령 후보로 인정해주고 그 탄핵의 원죄를 면죄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그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는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3월 9일 예정대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늦어도 2월 초 음력 설 이전 1월 중에 윤석열의 진솔한 사과가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탄핵 세력 권성동이, 장제원이, 정지원, 정진석 이런 자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그러한 진솔한 속죄의 행동을 보여야 하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그 어떤 정치적 해안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병 치료,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절 이런 분을 과연 이 추악잡한 이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명예회복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명예회복 절차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복귀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국세민 여러분, 문재인을 어떻게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어떻게 내년 선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달 안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우리는 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립시다.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저 당사자인 윤석열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저 국힘당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는지 대통령은 이제 옥중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혼밥합니다.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의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석방은 이제 첫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명예회복을 대한 명예회복을 해야 됩니다. 무너진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해간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아직도 옥중에 계시는 구금되어 있는 여러 20, 30명 그 애국동지들의 석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연루돼서 구금을 당하고 피해받은 분들,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사면 복권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들의 투쟁은 이제 다른 단계로 대통령을 모시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치회복,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저는 한 가지 일을 했다면, 탄핵이 왜 잘못됐는지, 국회 탄핵 소추 절차가 국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졸속 불법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 쓰고 과연 정당한 절차로 8명의 재판관들이 과연 탄핵을 결정할 수 있었던가, 그런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른바 특검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권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수사였냐, 아니면 조작 날조로 어거지로 덮으신 정치 보복이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밝혀내야. 그래서 세미나도 열고 당시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님도 불러와서 우리가 연설도 듣고 강의도 듣고 법을 찾아보고 대통령의 명예회복 절차를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우리의 투쟁이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인 속에서의 우리가 몸부림이었다면 이제 저희들은 당당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님의 조속한 쾌유를 오늘은 기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고를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